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제가 이렇게 딴 데서 방 같은 걸 잡았을 때는 얘기하기가 편한데 지금은 제가 싸구려 도미토리에 들어있는 관계로 큰 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영상 같은 거 보면 뭐 라디오 방송 편집한 게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작업하는 여건이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편집해서 올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쯤 돼서 하나 녹화해서 올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제 사람들 좀 없을 때 이렇게 밤 늦은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대충 어떤 얘기를 이렇게 후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국에 2년 만에 왔을 때 이게 여러 가지들이 변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지금 오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제가 후쿠오카 거의 4년 만에 온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4년 동안 후쿠오카는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라는 것들 제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제가 처음에 한국에 2년 만에 왔을 때 딱 느꼈던 게 두 개가 변해 있었다 했잖아요. 첫 번째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었다는 게 체감이 됐고 왜냐면 제가 없는 사이 2년 동안에 최저임금이 30%가 올랐거든요. 물가가 확실히 올라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문신한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문신을 보기가 되게 쉬워졌다 그런 느낌 딱 들더라고요. 어딜 가든. 같은 관점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참 특이했던 게 뭐냐면 문신한 사람은 일본 내에서도 참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외래 문신 같은 경우는 동남아 가면 제일 보기가 쉬운 것 같아.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들이 힘이 좀 세잖아. 목에 살이다 보니까 여자들도 막 허벅지나 이런 데 문신하고 다니는 게 되게 비일비재하고 되게 보기 흔하거든요. 근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폐쇄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문신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한국은 그 사이 조금 개방됐다면 일본은 뭐 개방됐다 그런 느낌까지 들지 않고 여전히 일본에는 뭐 문신한 사람 보기가 힘들고요. 다만 이게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더 신기한 게 물가도 잘 모르겠어. 사실 4년 만에 왔는데 4년이면 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조금 오른 것 같긴 하면서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물건 가격이 그 4년 전에 제가 패밀리마트에서 이제 밥 먹으면 그걸 먹었어요. 그 양배추 같은 걸 잘라놔서 100엔에 파는 게 있단 말이야. 양배추를. 그걸 아직도 100엔에 팔더라고. 가격은 그대로인 것 같아. 뭔가 다른 게 조금 오른 것 같긴 하지만 다이소나 이런 데 보면 여전히 110엔이거든. 다들 세금 합쳐가지고. 그래서 물가도 이렇게 별로 체감이 잘 안 되고 물가가 올랐다는 거 체감이 안 되는데 근데 4년 만에 후쿠오카 오니까 뭐가 조금 변했냐면 그런 느낌은 들어. 첫 번째가 이게 도시 같은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본 전체적인 건지 아니면 후쿠오카만인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밤에 편의점 가면 거진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인리 계열 사람, 인도 사람들, 인도 뭐 파키스탄 이런 계열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옛날에 이 정도까지 아닌데 거의 밤마다 텐진이나 이렇게 편의점 가면 거진 다 이제 새벽에 알바하는 애들은 다 그런 애들이고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인도나 이게 파키스탄 이런 애들은 예스 할 때 이렇게 약간 고개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는 미친 개도 그 중동 가가지고 그 슈퍼바이저가 있었으니까 얘기 들으면 되게 짜증난데 이게 뭐라고 이게 시키면 걔네들은 이렇게 예스 보스 이렇게 하는 근데 걔네들이 굉장히 일본스러워. 일을 하면서도 막 이러면서 되게 일본화 되는 걸 보면서 역시 자본의 힘은 막강하구나. 문하고 뭐고 나발이고 전부 다 이제 일본화 시키는 거야. 일본에서 밥그릇 얻어먹으려면 일본처럼 행동해야 되는 게 그 사회의 규율이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확실한 게 그게 많아졌어요. 우버잇이라고 해가지고 배달 문화가 좀 일본에도 자리가 잡혀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한국을 따라오면 모르지 한국이 배달 문화가 너무 좋아. 근데 일본에 보면 우버잇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딱 들고 이게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좀 신기한 거는 거진 자전거야. 우버잇이 한 10명 지나가면 거진 다 자전거예요. 10명 중에서 한 9명이 자전거를 타. 그래서 왜 그럴까? 내 생각에는 자전거를 이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면 짧은 시간에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근데 오토바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우버잇 10마리가 지나가면 10마리? 지나가면 9대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면 또 재밌는 게 여자가 간간히 보여. 우버 이 타는 사람 중에서 자전거 타고 배달하는 사람 중에 여자가 보이는데 요건 뭐 일본 와본 사람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본은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사판 같은 데 가서도 아줌마들이 일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보기 흔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은 여자가 하기 빡시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 여자들은 좀 맞디라는 게 한국보다는 굉장히 보기 흔한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버 이 타는 여자도 이게 좀 많이 본 것 같아 지나다니면서.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가 있고
그 외에 뭐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다, 하나 더 있다. 내 맨 처음엔 뭔진 몰랐는데 하카타역 이런 데 가다 보면 맨날 이렇게 정장 같은 걸 쫙 차리고 요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뭘 읽어버려, 찌라시 같은 거를. 내가 그걸 보고 맨 처음에 몰랐거든. 뭐 어떤 찌라시인지도 몰랐지. 어떤 찌라시인지 몰랐는데 그런 사람이 하도 많은 거야. 하도 많은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찌라시를 한번 봤단 말이야. 찌라시를 보니까 뭐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래서 보니까 그 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패턴이 일단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라서, 기독교는 사실 그렇잖아. 좀 약간 배타적이잖아. 타 종교 자체 잘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뭐 약간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일본은 종교 자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하나 확실한 건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일본 사회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뭐 이 정도 느낌인데 굉장히 보기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 만에 일본 왔는데 뭐 딱히 이게 변했다는 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물가가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뭐 디플레이션이 오래된 거다 보니까, 디플레이도 나름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이 나름대로 또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체감이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 좀 많아진 거랑 우버인 많아진 거, 요 정도 차이 빼고는 후쿠오카는 이게 별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오늘은 그냥 한번 미지근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충 이게 후리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대충 이렇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